은지는 엄마도 둘, 아빠도 둘이야. 그래서 2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데 은지는 이미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시작했잖아요. 엄마 배가 뚱뚱해서 낳진 않았어 라고 하는데 제 목이 콱 메이는 거예요. 근데 은지를 키우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은지가 물어봤을 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때 저도 같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은지의 질문을 통해서 네. 아, 이렇게 엄마가 되어가는 거구나. 은지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너무 네. 설렜을 것 네. 같아요. 어떠셨어요? 두려움 반 설레임 반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잠이 막 정말 일찍 알람도 안 맞췄는데 네. 눈이 번쩍 떠지면서 와. 괜히 막 집을 왔다 갔다 서성서성 거리고 네. 은지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가 곰돌이 인형을 하나 사놨는데 아, 곰돌이 인형도 이제 다시 보고 언제적 곰돌이. 네. 요즘 다른 인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예쁜 곰돌이 예쁜 걸로, 인형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은지를 만나러 갔어요. 예. 근데 정말 그 첫날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눈발이 살짝살짝 흩날리는 겨울, 날이었고 겨울에.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덜컹덜컹거리면서 이제 달렸었고 예. 미혼모 시설 이름이 땡땡원이라고 써여져 있었고 그 마당에 다른 아이들이 타던 이렇게 싱싱이나 이런 자전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계단을 한 5, 6개 올라갔을 때 유리문을 밀고 꺽 하는 유리문과 함께 들어갔고 예. 면회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고생처럼 보이는 아주 마르고 작은 체구가 작은 어떤 학생이? 여자분이 예.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이었어요. 예. 아주 통통한 아기를 힘겹게 안고 들어왔어요. 설마 저 아기인가? 근데 이렇게 무표정하게 와서는 탁 앉았어요. 근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우리 은지였어요. 은지였어요? 네네, 은지였어요. 뭐 학생이 엄마고. 네네, 엄마였고.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겠네요. 네, 너무너무 그려지고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예. 좀 살피다가 한번 안아보고 싶었거든요, 예, 예. 아기를. 그래서 아, 은지야 뭐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좀 표정이 없는 것 같고 아,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은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예. 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돌려? 싫은 거야. 네, 네. 근데 저도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정위탁을 보낼 거야 라고 했고 위탁 부모가 아이를 만나러 올 거야 알고 했는데 있지만, 막상 이렇게 내어주기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딱 돌아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주 잠깐 한 3초 아주 잠깐 이렇게 안아보라고 이렇게 아주 잠깐 해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엄마 품에 놓고 나오는데 그 엄마의 마음과 그렇죠. 또 은지의 그 무표정하고 이렇게 침이 고였던 그 입술과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했던 그 아기 표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려지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겠네요. 네, 무겁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 첫날이. 네. 특히 그 아이 엄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겠네요. 네. 그렇죠? 같은 엄마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얼마 후에 집으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한 2주, 3주 정도 후에 은지 낳아주신 엄마도 그 시설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2, 3주 후에 저희 집으로 오게 됐고 저희도 이제 온 식구가 그냥 은지 하나를 두고 온 식구가 전폭적으로 육아에 매달렸죠. 어때 집에 와서 좀 적응 잘해요? 낯설어하진 않던가요? 처음에 그 몇 시간은 어머나 이런 애면 뭐 한 둘도 키우겠는데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맞죠. 반전이 있죠. 네. 애가 너무 순하고 뭐 너무 잘 놀고 막 깔깔대고 웃진 않지만 되게 순둥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녁이 될수록 애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탐색을 했나 봐요. 저희 집을. 근데 두리번 이렇게 거리다가 입술을 갑자기
그래 이거 있어요. 터진다, 이렇게, 터진다. 예, 이렇게 밑술을 울랑말랑 하다가 빵 터지죠. 하는데 배를 막 내밀고 막 다 예. 가지러지고. 네. 어. 막 팔다리가 다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안고 업고 우유를 줘야 되나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혹시 뭐가 불편한가 땀이 났나 막 다 살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 배를 내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업었다가 안았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꼬박 한 6-7시간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울다가 약간 잠잠해졌다가 막 울다가 아는 거예요. 네. 환경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것을. 아 이거 바뀌었네. 이거 내가 아는 살던 거야. 곳이 아니네. 맞아, 아는 우리 거야. 엄마 품이 아는 아니네. 거야, 이거를 아는 안 거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은지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운 게 집에 와서 운 게 3일 내내 그렇게 밤마다 울었거든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저도 네. 그때서야 헉, 얘가 누군가를 찾고 있구나. 자꾸 두리번 엄마 거리면서 찾는구나. 탁 하면서 이렇게 울고 배 내밀고 우는데 헉, 엄마를 찾나 봐. 그치, 엄마 찾나 봐. 어떡해. 그래 미혼모 시설에서 나올 때 은지 낳아주신 엄마가 실로 만든 팔찌 은지 손에 끼워주면서 은지야 엄마 잊지 마 하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보냈거든요. 아 그 엄마도 지금 얼마나 울고 있을까. 그럼요. 아이 보내놓고. 몸이 기억하거든요. 네. 서로 스킨십을 했던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은지가 엄마를 찾는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더 좀 많이 안아줬고 그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은지야, 은지는 낳아주신 부모님, 엄마 아빠가 엄마도 둘, 아빠도 둘이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은지야, 우리 은지는 2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하고 축복해. 그때 자녀들이 이제 다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큰애가 20살, 네. 둘째 애가 15살.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 덕분에 못 쳐들어온 거군요. 아, 그럼 전국 김정은도- 중이들 다 저쪽으로 보내면 통일 금방 되겠다. 네, 중2였어요. 네. 그 말 정말 재밌네요. 네.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 있잖아. 그럼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거보다 이제 더 중2. 위험한 게 이제 네. 중2랑 엄마의 갱년기가 같이 있는 게. 같이 네. 있는 거. 네. 엄마 이거 갱년기랑 너무 중이에요. 무섭죠. 이거. 그럼 아빠들 그게 겹쳤잖아요. 그래서 3일 내내 울던 3일째 날 둘째가 이렇게 오더니 정말 엄마 그냥 쟤 보내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좀 늦게 일어나도 엄마가 뭐 학교까지 좀 태워다 준다던가 뭐 밥을 차려준다던가 아침에 갈 때 잘 갔다 와 이런 인사라도 하는데 은지가 오는 그 순간부터 둘째 어진이는 혼자 다 해야 됐거든요. 혼자 교복 입고 혼자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혼자 나가고 왜냐하면 저는 새벽 내내 은지를 돌보느라고 아침에 둘째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둘째는 미안해서 엄마를 못 깨운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엄마 이를 이렇게 악물고 큰 소리도 말 못하고 쟤 보내면 안 돼요. 그랬어요. 김정은도 무서워할 표정으로. 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네. 이제 40대 일이죠? 네, 그때가 은지를 만난 때가 제가 45일 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딸을 셋을 키우는데 네. 이게 터울이 크다 보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 시켰었던 목욕인데 네. 또 태어나니까 맞아요. 이렇게 했던가 손을 이렇게 했던가 막 이렇게 키웠는데 또 나이 먹고 하려면 또 힘들어. 너무 첫째, 새롭죠. 둘째 키울 때랑은 또 다르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죠. 지치고, 네.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되게 지쳤던 때였어요. 영적으로도요. 그때가. 예. 네. 그러니까 아이 육아하느라고 뭐 머리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하고. 근데 친구들 보면 우리 애 다 키워놓고 뭐 해외 여행 가, 뭐 미용실에서 뭐 이렇게 무슨 영양제 하고 있어 네네.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은지 키울 때 노란 고무 안 보이면 노란 고무줄 가져 그러니까 질끈 묶고 색종이 가위로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다 자르고 그럴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몸은 몸대로 지쳐서 아기띠 했다가 포대기로 업었다가 항상 갈 때마다 기저귀 가방 들었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가는데
또 아기가 있으니까 유아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잠옷이. 네, 예. 네. 근데 유아실 스피커가 이게 됐다 안 됐다가 찌지지지지 밖에서는 남들 다 막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안 고쳐줘요? 아니 예. 그럴 땐 또 잘 되더라고요. 고쳐주세요 하면 또 맞아. 와서 꼭 오면 AS 네. 시설 가면은 꼭 돼. 왜 그런 거예요? 주먹으로 빵빵 치세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뭐야 나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예. 나 좀 우아하고 싶고 나 이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진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렇게라도 교회 오는 게 맞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 막 시끄럽고 사실 예배 전혀 네. 집중이 안 되는데 내가 네. 와 있는 내 모습이 네. 그냥 이럴 바엔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옷실에 네. 갈 때마다. 네. 예. 그러던 어느 날 다 그날도 밖에서는 막 아름다운 찬양이 들렸었고 예. 남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예.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포대기로 업었다가 내렸다가 예. 똥기저귀 돌돌 말아서 맞아요. 하는 중에 예. 이러는데 하나님 나도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예. 그 순간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야. 그렇지. 육아가 예배야. 맞아요. 은지 키우는 게 아멘. 예배야. 아멘.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은지를 키우는 게 그게 예배야. 삶의 예배야.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 전과 후로 나누어서 제가 정말 그 후로는 스피커가 들리든 안 들리든 밖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교회에 뭐 늦게 가든 일찍 가든 은지를 업고 뭘 하든 간에 땀이 삐질삐질 나던 간에 나는 이게 예배니까. 그렇죠. 네. 은지를 업고 시장 가는 것도 예배고 은지 기저귀 가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이 나 이거 예배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꼭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이 마음으로 여기 와서 은지를 케어하고 은지를 돌보고 은지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같이 기뻐하고 은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도 우리 은지를 이렇게 예쁘게 보시겠구나. 못 걷던 아이가 걷고 엄마 아빠 하는 그 성장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예배구나. 내가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아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찬양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이거를요 이제 기쁠 때는 은지랑 놀 때는 은지 사랑하심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할머니들 하시는 권사님들 그거 직접, 자장가로 은지 이제 재울 때는 은지 사랑하심 또 등도 쓰다듬고 은지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은지야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그리고 은지 친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요. 두 분 다. 근데 그게 이제 유전이 될 수도 있는 장애라서 제가 이제 항상 은지를 예의주시했고 또 그렇게 찬양하면서 항상 은지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은지야 지혜와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해주세요. 지혜와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수시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은지가 이제 이렇게 비틀비틀 뒤뚱뒤뚱 걸어오다가도 엄마 기도하라고 여기 자기 이마 이마 이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은지 지혜와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해주세요. 아미 귀여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막 뒤뚱뒤뚱 걸어가서 놀고. 뭐 종교를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은지가 저희 집에 살면서 그게 너무 좋아졌죠. 네, 그게 그냥 그대로 흡수돼서 지내는 게 그게 행복이죠. 근데 아이가 크다 보면 궁금해지잖아요. 나 어떻게 태어났어? 맞아요, 뭐 이런 거 맞아요. 묻게 되잖아요. 그 시기가 오죠. 어떻게 요 시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지를 만나면서 이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말을 해줄까?
근데 그때가 왔는데 그게 이제 6살 때였어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성교육을 했어요. 네. 이제 안전교육을 해요. 어린이집은 이제 뭐 어떤 안전교육 중에 성교육이 있는데 6살 때 그렇죠. 성교육. 네, 어린이집에서 네, 5살 그래요? 한답니다. 우리 애들도 받았나 네, 모르겠는데. 받았을 받았죠. 거예요. 다 받았죠.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얘기- 요즘에 근데 얘기 안 되게 한 체계적으로 의무 받아요. 교육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얘기 안 한 건가? 네. 그래요? 아 의무적으로? 네. 심지어 묻지 않는 건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왔나 봐요. 근데 너무 해맑게 막 뛰어오면서 예. 그날 이제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엄마 이제 엄마 이제 물어봐야지. 예. 너무 뻔한 대답일 건데 이제 예. 은지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도 은지 임신했을 때 은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가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하고서는 이제 제 대답을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떻게 뭐라고 너무 그랬어요? 떨린다. 했는데 예. 은지 눈동자 안에 제 모습이 있잖아요. 제 예, 얼굴이. 예, 예. 순간 제가 딱 정지가 돼서 올 것이 왔구나. 그렇지.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줘야 될까? 어. 이제, 은지야 미안한데 엄마가 조금만 있다가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알았어요. 하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네. 이제 밥을 다 먹고 씻기고 이제 또 은지 사랑하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은지 아까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은지를 배가 뚱뚱해서 은지를 낳지는 않았어. 네. 은지는 엄마가 가슴으로 품었어.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면서 은지 엄마가 돼가는 건가 봐. 예. 근데 은지가 그때 이제 스르륵 잠이 들 쯤이었어요. 예. 은지는 엄마도 둘, 아빠도 둘이야. 그래서 2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데 은지는 이미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시작했잖아요. 엄마 배가 뚱뚱해서 낳진 않았어 라고 하는데 제 목이 콱 메이는 거예요. 근데 은지를 키우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은지가 물어봤을 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때 저도 같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은지의 질문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엄마가 되어 가는 거구나. 내가 내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이 산고를 나누어서 이렇게 겪으면서 엄마가 되어 가는구나. 뭔가 산고 없이는 낳든 낳지 않든 엄마가 되어갈 수는 없는 건가 보다. 그러고 보니 참 이게 감사하네. 은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가고 지금은 아프지만 이렇게 엄마가 되어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하다. 예.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은지는 이미 골아 떨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은지의 감은 눈을 쳐다보면서 또 얘기했어요. 이제 엄마가 잘 정리해서 은지가 물어볼 때마다 은지의 언어로 쉽게 계속 설명해 줄게. 이거에 대해서. 은지가 어떻게 태어났고 왜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둘인지 은지가 궁금할 때마다 한 번에 이해되진 않을 테니까 궁금할 때마다 엄마가 계속 얘기해 줄게. 또 물어봐. 엄마 또 얘기해 주고 또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날 밤 잠이 들었어요. 그럼 그날만으로는 이해를 못했을 네. 테고 계속 얘기해서 네. 알았을 텐데 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은지 반응이 행동하던가요? 어때요? 조금 인지해서 알아차린 게 유치원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7살쯤. 네네네. 그게 이제 가정위탁 제도는 친부모의 그 회복, 친가정의 회복을 예.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은지 낳아주신 엄마를 예. 만나러 갔었거든요. 어. 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위탁 제도가 이게 위탁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아이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아이 선물을 전해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은지도 엄마를 만나러 가면서 예. 아마 그걸 좀 분명히 조금 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도 둘이고 아빠도 둘이구나 해서 예. 은지한테는 제가 설명하길 땡땡땡 엄마 낳아주신 땡땡땡 엄마 길러주신 배은이 엄마 이렇게 이름으로 그냥 나누어서 설명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땡땡땡 엄마랑 배은이 엄마랑 뭐 이제 이렇게 은지도 그렇게 이해해요 지금은. 네, 네. 네. 그래도 잘 받아들였네요. 그래도. 고맙죠. 그때 부모님 만나니까 어때요? 자기 친부모 만났을 때. 그냥 은지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집에 우리 가족이 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예. 가정이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친엄마가 이제 은지 만나고 싶다는 그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죠. 그때는 이미 막 우리 정이 다 그럼요, 들었고 그럼요. 매일 씻기고 먹이고 막 그럼요. 부비고 하면서 정말 내 분신 같았는데 갑자기 은지 친엄마가요. 나도 엄마인데 은지가 보고 싶대요. 저는 사실 그 연락이 뜸한 그 기간 동안 사실 친권을 좀 포기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 근데 또 가정위탁 제도는 친권을 보호하고 친가정이 회복되는 데 초점이 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나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술주정하듯이 선생님 제가요 분명히 가정위탁 제도를 이해했고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네, 친부모님 만나는 거 맞아요. 근데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럴 거면 제가 차라리 입양할 걸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그렇겠네요. 막 그렇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이제 없죠.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위탁센터에. 또 은지랑도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한 3주 정도 후에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났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은지야, 낳아주신 엄마를 만나러 갈 거야. 이제 우울하지 않게 하려고 네. 제가 좀 그전에도 계속 이제 예행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은지야, 낳아주신 엄마 만나러 갈 거야. 이제 무슨 얘기 물어보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만큼 뚱뚱했는지 물어보고 싶대요. 그리고 네, 그게 제일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래 그거 물어보고 또 뭐 물어보고 싶어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쁜 옷 입혀서 이제 같이 만나러 갔어요. 분명히 낳아주신 엄마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만나고 와서는 둘째 이제 어진이가 딱 들어오니까 언니 나 오늘 하얀 옷 입은 언니 만나고 왔어. 하얀 언니를. 하얀 옷 입은 언니? 너 분명히 낳아주신 엄마 만나고 왔잖아. 언니라서. 근데 은지는 이제 그때 엄마는 한 요 정도 돼야 엄마라고 하는데 거기 어리니까. 너무 어린.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은지 낳아주신 엄마는 저희 첫째보다 한 살 많아요. 그렇지. 그거 네, 언니죠. 예. 언니죠. 그러니까 언니 같았던 거예요. 도저히 그렇죠. 엄마라고 분명히 낳아주신 엄마를 그렇지, 만나러 그렇지. 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만나보니까 엄마가 아니라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은지는 그때 하얀 옷 입은 언니라고 이렇게 탁 예. 그때 제가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또 은지가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예. 유치원 컸어. 네, 유치원 졸업식 하고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그때는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요. 네. 은지랑 이야기하고 먼저 우리 낳아주신 엄마 만나보고 싶어요. 은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요. 해서 엄마가 살고 있는 시설로 가서 그 시설 마당에서 예. 이제 잠시 만났어요. 예. 이제 그때 준비를 해갔겠네요. 네, 이제. 네, 네. 예. 그래서 유치원 졸업 앨범, 아. 그다음에 은지가 만든 카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그래서 엄마의 반응은 어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모성이 너무 그대로, 그러니까 어린 엄마라서 모성이 덜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제 마음이나 그 엄마 마음이나 똑같은 똑같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고맙고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지 보면서 그 엄마가 계속 울고 은지를 가운데 두고 낳아주신 엄마도 울고 저도 막 울면서 우리 은지 너무 많이 예쁘게 잘 컸죠? 네, 많이 잘 컸어요. 뭐 이러고 은지가 또 카드 가져가서 땡땡땡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쓴 그 정말 그 아기 때만 쓸 수 있는 그 소리 나는 대로 쓴 그걸 보면서 엄마가 또 완전 눈물 콧물 다 하면서 은지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예. 그리고 우리 같이 키우는 거라고. 예. 우리 같이 키우는 거예요. 몸 건강하세요 하고 정말 짧은 만남이었는데 그때는 그전하고는 다르게 은지가 엄마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음에 만날 때 또 뭘 하자라고 이제 그런 약속도 하고 그때는 조금 더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좀 마음이 편했어요. 만나고 왔을 때. 그렇겠네요. 네. 아유, 근데 이렇게 헤어질 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왜 흔히 빠이빠이 하고 이 돌아서는 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그 엄마가 입구까지 네. 이렇게 나와서 계속 서 있었고 저희는 그 시설 입구에 차를 댔었는데 후진을 하고 다시 돌려서 가는 순간 은지가 창문을 갑자기 딱 열면서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막 어떻게 이제 갓 8살 된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와 이게 핏줄이라는 건가?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자리를 알았어요. 아 위탁 엄마는 아이와 낳아준 부모 사이에서 그 혈연을 잇는 그런 관계구나. 혈연과 혈연을 이어주는 관계구나. 그렇다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은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은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은지한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은지야 이렇게 낳아주신 엄마도 있고 길러주신 엄마도 있고 은지는 그러니까 2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또 우리 은지는 제가 항상 은지는 지켜진 아이고 우리 은지는 건진받은 아이고 네. 그 친부모님 2분 사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은지가 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좀 다쳤었는데 예. 네, 그러니까 2분이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예. 아이를 돌보는데 조금 미숙하셨던 네,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몰랐었고 예, 예. 그런 중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아마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위탁가정에 보내라라고 예.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은지를 안고 오는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은지는 정말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옮겨진 아이구나. 그러면서 은지를 볼 때마다 모세가 생각이 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하는 말은 그 가정위탁 제도라는 게 갈대상자 같다. 마치 정말 뉴스에 나오는 정말 험악한 아동 학대나 정말 예. 그 유기 아동 그 뉴스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럼요. 근데 가정위탁 제도라는 그 예. 갈대 상자에 넣어주기만 해도 예.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예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디 가든 가정위탁 제도를 막 알린답니다. 예.